어느덧 길가에 떨어진 은행 열매가 발걸음을 멈칫거리게 하는 가을에 들어섰습니다.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?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.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. 수많은 가수분들이 불러준 노래인데요. 이 노래의 제목처럼 가을에는 생각나는 분들께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방구석 라디오 디어 서울을 진행하는 집배원 형이에요. 전화번호도 이메일도 카톡 아이디도 없는 서울에게 쓴 편지를 대신 전해드립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편지에는 가을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추석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 혹은 고향길을 오고 가고 계시느라 좀 지치신 분들께 이 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. 함께 읽어요. 디어 서울. 사랑하는 서울에게. 안녕 서울아. 너에게 편지를 쓴다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이제야 써보게 되네. 이 편지는 너에 대한 연애 편지가 될 거야. 너를 많이 동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중 어느 한 사람이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길 바래.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서울에 너무너무 살고 싶었어. 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사는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.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는 데에만 3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고 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. 그럴 때마다 생각했지. 서울 사는 친구들은 이런 고생이 없어도 돼서 좋겠다. 집을 나서서 지하철만 타면 콘서트장에 닿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.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흐른 시간만큼 꿈은 빛이 바래졌지. 평범하게 대학교를 입학하고 서울에 대한 짝사랑이 조금 줄어들 때쯤 서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맞닥뜨리게 되었어.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보니 그곳엔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 없었어. 그래서 난 거의 10년 전부터 꿈꿔온 상경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서울 취업시장으로 눈을 돌렸어. 채용 어플의 지역 선택을 서울로만 바꾸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시작이었지. 하지만 그 다음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. 서울에 있는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기차표 값에 써야 했고 올라갔을 때 최대한 많은 회사의 면접을 보기 위해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녀야 했어. 시도는 했지만 막상 서울에 살게 되면 어떡하지?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지?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. 20몇 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곳을 떠나려 하니 이곳이 정말 안락한 울타리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지. 그래도 가고자 하는 곳에 길이 있다고 돈과 시간을 들이다 보니 결국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. 어렵사리 월세방을 회사 근처로 구하고 무더운 여름날 캐리어 하나 끌고 방에 들어 앉아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. 나 드디어 서울에 온 거야? 처음에는 마냥 좋기만 했어. 내가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했던 짝사랑을 이룬 느낌이었어. 그 기분 알 거야.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 기분. 그런데 모든 시작은 정말 어렵더라. 나에게는 첫 타지 생활이자 첫 사회생활이자 첫 독립이자 처음으로 혼자 사는 일이었어. 평소에 혼자 살게 된다면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던 나였는데 얼마 안 돼서 엄청 외로워하고 엄청 우울해하는 내가 되어 있더라. 월세는 몇십만 원씩 훌렁훌렁 빠져나가고 집에 저절로 생겨나는 건 줄 알았던 국자를 내 손으로 내 돈 주고 살 때의 기분은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돼. 서울을 사랑하는 것이 마냥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어. 벌써 서울에 오게 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네. 나만 서울을 짝사랑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기도 해. 내가 언제든지 뒤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곳이 고향이라 올라오고 나서야 비로소 서울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어. 참 아이러니하지? 그리고 가족들과의 사이도 더 좋아졌어.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난 아빠를 싫어했어. 세대 차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너무 서로가 똑같아서 더 싫었던 것 같아. 그런데 떨어져서 살아보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애틋하게 만들어서 한 번 더 서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. 서울에 처음 올라오게 된 크리스마스에 나 혼자 집에 있었거든. 그 겨울은 유독 추웠어. 유난히 추위를 잘 타던 나여서 부산에서도 옷을 4겹씩이나 입고 다녔는데 서울의 추위는 뼈까지 파고 들어와서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어.
서울에서 먹고 살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계절이었고, 부산에서 보기 힘든 눈을 보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, 내리는 눈을 보기보다 쌓이는 눈을 조심조심 밟아야 하는 것마저 지친 겨울이었지. 밖 크리스마스라서 눈부시게 반짝이는데 나는 친구 하나 없이 집에서 잠만 자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어. 그런데 아빠가 나한테 전화를 다 했지 뭐야. 크리스마스인데 뭐하냐, 맛있는 건 먹었냐, 궁금해서 전화해봤다 하면서.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.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진심 어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봐.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전화를 끊고는 많이 울었어. 서울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던 마음이었을 거야. 그렇게 내게는 유난히 춥고 외로운 줄만 알았던 서울도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더라.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소화시킬 겸 걸어보는 우리 동네엔 평범한 이웃들,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부모님, 삼삼오오 모여있는 할머니들을 마주칠 수 있어. 그리고 부산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. 서울아, 주절주절 내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이 마음의 토대는 너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음을 알아주길 바래.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말했잖아. 짝사랑이라고 슬프거나 힘든 건 아니야. 네가 날 바라봐주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느껴. 언젠가는 상처 입고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와 함께였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할게.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이고 내가 가장 젊었을 때의 추억이니까. 이 편지가 너에게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닿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.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. 안녕. 서희가 서울에게. 편지 보내주신 서희님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에도 서울에게 쓴 편지를 형이가 읽어드릴게요.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.